안녕하세요. 한올심리상담센터입니다. 벌써 Q&A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고민들은 자녀가 생각 없이 튀어나온 말이나 행동으로 친구와 자주 싸워요. 아이에게 몇 번을 말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아이가 항상 스스로 자책해요. 어디까지 훈육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입니다. 오늘도 필요한 부분만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가 생각 없이 튀어나온 말이나 행동으로 친구와 자주 싸워요. 이런 행동은 감정 조절이나 공감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혼내기보다는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고 점차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충동적으로 반응했는지, 친구의 행동을 오해했는지, 아니면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대화를 통해 알아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왜 그렇게 말했을까? 같은 질문으로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해보세요. 다툼이 있었던 상황을 사후에 함께 돌아보며 다음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난보다는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황극이나 역할 놀이를 통해 문제 상황을 미리 연습해보면 실제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에는 즉시 구체적으로 칭찬해주세요. 기분이 나빴을 텐데 조심스럽게 말했구나처럼 노력한 부분을 인정해주면 아이는 스스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갈등이 자주 반복된다면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준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몇 번을 말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아이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부모로서는 답답하고 지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반복된 실수가 꼭 고의적이거나 말을 안 듣는 태도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인지 발달, 감정 조절 능력, 습관 형성 능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 생각하는 만큼 쉽게 고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왜 그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를 진심으로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단순히 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아이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말로만 지적하는 것보다 행동을 연습하고 반복시키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거칠게 해서 문제가 되는 아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보자 하며 역할극처럼 반복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익히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실수를 줄이려면 반복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셋째, 실수했을 때마다 크게 혼내기보다는 실수 후 상황을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세요. 왜 그랬는지 기억나? 그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처럼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짧고 명확하게 함께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은 변화라도 눈에 띄면 바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칭찬을 통해 나는 바뀔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되고 그것이 지속적인 변화의 기반이 됩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 부모도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자라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변화는 느리지만 꾸준한 반복과 따뜻한 지지가 결국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아이가 항상 스스로 자책해요. 아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모로서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보통 민감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자신을 심하게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책은 일시적으로 반성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계속되면 아이의 자존감과 정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너는 잘못된 아이야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나 실수는 하고
실수는 고칠 수 있는 거야라는 믿음을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실수 그 자체보다 그 실수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나는 왜 맨날 이래라고 자책할 때 실수했을 땐 기분이 안 좋지. 하지만 그게 너 전체를 말해주는 건 아니야. 누구든 실수는 해. 우리 다음엔 어떻게 해볼지 같이 생각해보자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책하는 아이는 자기 기준이 너무 높거나 실망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결과보다는 노력과 과정에 집중해 칭찬해주세요. 내가 다시 해보려고 한 점이 정말 멋졌어. 지금 속상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미 잘하고 있어 같은 말은 아이에게 위로가 되면서도 회복력을 길러줍니다. 아이와 함께 자책의 감정을 감정으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이 들면 머릿속에서 자책이 또 왔구나 하고 이름을 붙여볼까? 같이 감정을 객관화하는 연습을 통해 아이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좀 더 차분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자신의 가치를 실수나 결과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주 인정해주세요. 꼭 뭘 잘하지 않아도 넌 그 자체로 소중한 아이야라는 메시지를 일상적으로 전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자책이 너무 자주 반복되거나 아이가 무기력해지고 우울한 말까지 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 혼자서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민감하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느끼고 공감할 줄 아는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감정이 아이에게 버거울 수 있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그 감정은 아이의 강점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어디까지 훈육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훈육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은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는 어려움입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디까지 단호하게 훈육해야 하고 어디서는 감싸주고 이해해줘야 할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가 예민하거나 자주 자책하는 성향이라면 훈육이 아이에게 상처로 남을까봐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지요. 훈육의 목적은 아이를 통제하거나 벌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라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말 잘 듣게 만들기보다는 아이가 무엇이 왜 잘못인지 이해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훈육이 꼭 필요한 경우는 아이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가 위협받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행동, 거친 언어, 규칙적인 약속 어기기나 거짓말 등은 반복되기 전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단호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안 되라고 말할 땐 단지 하지 말라는 지시로 끝내기보다는 왜 그것이 안 되는지를 아이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를 밀면 위험해. 다음엔 화가 나면 말로 이야기해보자 같은 식으로요. 반대로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서 소리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처럼 감정 표현이 실수로 이어진 상황은 훈육보다는 감정 조절 방법을 알려주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주고 속상해서 그랬구나 근데 그런 기분일 때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거야 하고 알려주는 식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 훈육의 경계는 아이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반복되는 문제인지 혹은 감정적으로 서툴러서 생긴 실수인지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단호함과 따뜻함은 대립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균형 있게 쓰여야 하는 두 가지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부모로서 완벽하게 판단하긴 어렵지만 중요한 건 아이가 훈육 속에서도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관된 기준과 따뜻한 태도 사이에서 조금씩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훈육의 시작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좋은 부모가 되고 계신 중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무겁게 해드렸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